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끝날 때 만세삼창으로 끝냈거든요. 네. 역시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업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2탄. 그렇죠. 네. 자, 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물론 이제 남성 독립투사분들도 많고 사실 이게 남녀를 가릴 문제는 아니죠. 그럼요. 여기서 네.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여자 강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찌됐건 1월하고 2월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던 분들이 모두 이제 김마리아님까지 다 네.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남성 독립투사분들은 교과서에 상대적으로 이름이 좀 많이 실리죠. 그런데 여성 독립투사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모르는 것도 사실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 좀 짚어드리고요. 네. 우리의 3.1운동, 이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네. 이야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데 다른 네. 여성 독립투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시죠? 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관순 열사하면 생각나는 그 사진 속 얼굴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겨요? 훨씬 더 곱게요. 자, 왜냐하면 그때 약간 고문당하고 난 맞습니다.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조금 얼빵하고 이런 조금 나쁜! 이렇게 뭔가 얼굴이 좀 모자르고 그리고 이제 못생겨 보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호감을 갖는 걸 막기 위해서요. 고문을 한참 당하고 나면 얼굴이 퉁퉁 붓게 되죠. 표정 인상이 되게 네, 안 맞습니다.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이 다 붓고 피를 흘리고 안에서는 출혈이 나고 이런 상태의 것들만 사진으로 찍어서 널리 유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그러다 찍으면은 보니까 뭐 네. 저도 뭐 인상 엄청 안 네. 좋게 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잘생기셨는데요. 아, 예. 네. 진짜 너무하네요. 네. 아, 자,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야기, 요걸 조금 더 해드리자면, 자,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내에서 비밀 결사인 이문회, 이제 요걸 만들어서 선배들과 함께 3.1운동을 준비를 했죠. 예. 나머지 과정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관순이 3.1운동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이후에 학교 전체가 휴교에 들어가면서 예. 고향이었던 천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 3월 1일이 당시에는 4월 1일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 4월 1일 날 아우네 장날에 정오에 만세 시위를 여기서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다 끝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태극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결국은 그 충남 천안군 병천면 아우네 장날에 결국 약속했던 대로 이 만세 시위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병천 헌병주재소에 헌병들이 달려와서 총검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때리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 유관순 열사의 부친이었던 유중권 씨께서 예.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라며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헌병이 유관순의 아버지를 총검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며 달려들던 유관순의 어머니도요. 결국 일본 헌병들에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에 있었던 아우네 장터의 만세 시위에서 결국 유관순은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일본에게 잃은 것이죠. 예. 그리고 유관순은 체포되었는데요. 천안 헌병대에 끌려가서 갖가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끝없는 고문 속에서도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만세 시위를 주동한 주동자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냐? 죄가 있다면 내 나라를 강제로 가져간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끌려온 사람들 모두 죄가 없다. 석방해라 라고 당당히 외치게 되고요.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는 서울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한 일본인 검사에게 걸상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법정 모독죄가 가산이 돼서요. 지금 시위죄가 3년인데 법정 모독죄가 4년형이 구형이 됩니다. 7년. 그래서 앞에서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여기에서 마지막 진술해라 라고 했더니만 유관순이 옥중에 갇혀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에게 형벌을 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떠한 권리나 명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결국은 더 많은 고문에 시달리고 옥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화학당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내 제자인 유관순의 시체를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네. 그런데 그녀의 시체는 훼손이 된 상태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이게 라디오 방송이어서요. 네. 이 단어를 쓰는 게 어떨지 몰라서 사실 훼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체가 제대로 된 모양으로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일본인이, 그러니까 일제가 그 당시 우리의 독립투사들에게 저질렀던 네. 또 우리의 조상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은요. 그 무엇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정말 가슴에 가슴을 칠 만한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속상한데, 아유, 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혹시 좀 많이 지난 영화인데요. 암살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보셨? 네네. 당연히 봤죠. 뭐 거기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전지현이 나오죠. 예. 쌍둥이 나오죠, 쌍둥이. 네. 자, 그런데 그 전지현이 맡았던 배역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죠. 창조된 인물입니다. 네. 바로 그 실존 인물은요. 남자현이라고 하는 독립투사입니다. 자, 이 남자현은요. 사실은 우리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자, 이 사람 결혼까지 잘해서 단란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본의 만행이 점차 심해지면서 남편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 어찌 집에 홀로 있을 일인가. 자, 이러면서 지하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한 다음에 결국은 의병장이 되어서 이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예. 물론 죽음을 당하죠. 예.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남자현 선생은요. 복수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에 유복자였던 3대 독자 아들이 있었고 또 정말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들을 봉양하고 거두기 위해서 결국 그 당시에는 이 독립운동의 길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분은요. 나이 46세에 3.1 운동을 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분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항일 구국만이 남편의 원수도 갚고 내가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내 시부모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서 결국 서로군정서에 가입을 하고 군사들의 뒷바라지를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투옥 중이었던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들, 사실 돌보아줄 식구들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옥바라지를 이분이 모두 해냅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라고도 네, 맞습니다. 하는군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분들의 옥바라지뿐만이 아니고요. 예. 중국에 갇혀있는 우리 독립투사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인사들 풀어줘라. 너는 일본이 아니지 않냐. 결국 중국이요. 이분의 끊임없이 그 정말 끈질기게 계속되어지는 그 요구, 그리고 사실 명분이 없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 예,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요. 이 인사들 가운데 일부를 석방하는 일도 생기죠. 야.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독립투사의 어머니였던 어머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네. 분이 계신가요? 이 외에도요. 네. 사실 우리 폭탄 의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은 네. 윤봉길 네. 선생님이시죠. 예. 자, 그리고 왠지 폭탄 의거는 이건 남자들이 주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는 이런 폭탄 거사를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실존 인물인 안경신 열사인데요. 네. 자,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평양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2년간 수료한 당시로서는 엘리트 인재인 굉장히 것이죠. 신여성이시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 부인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 경찰들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체포해 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력이 없는 저항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평화 시에는 네.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국은 동지들과 함께 평남도청, 네. 평남경찰부 이것들을 전부 폭파시켰는데요. 예. 당시 일본은 정말 심장이 서늘해졌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당황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분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안경신 선생은 출산을 하고 난 직후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10년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은 적절한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다면 더 빠른 독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본이 우리에게 행하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은 독립투사, 독립열사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죠. 그 안경신 의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연
의사님도 그렇고 뭔가 유관순 누나도 그렇고 뭔가 그 굉장히 그 행복한 가정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뭔가 그렇죠. 대단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셈인데요. 네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내 가정 나만 행복하면 되는 개인주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다면 그러니까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소중하다는 걸 평소에 알아야 할 것이고 네. 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정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일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국민의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 행복에 기여할 수 맞아요. 있다면 예. 더 좋겠죠. 내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알게 되고 새삼 또 느끼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의 독립 앞에서 정말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당시에요. 신분제도 하에서는 가장 낮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 바로 천민이겠죠. 물론 이 당시의 기녀는 천민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의 기녀는요. 천민 중에서도 천민입니다. 원래 기녀는 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장부에만 이름을 올리게 되니까요. 사실은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인생을 살았던 거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가장 낮은 곳, 물론 신분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관습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 기생들, 이제 이 기녀들조차도 일어나서 사실은 대한독립 만세 함께 외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기녀들에게는요. 더 심한 학대를 가합니다. 어떻게요? 사실 기녀는 내 얼굴과 내 몸이 굉장히 소중한 나의 직업 생활을 하는데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녀들이 만세 시위에 일어났다가 잡히게 되면 일본인들이 이마에다가 칼로 에다라는 글씨를 새깁니다. 이 칼로요? 예, 천민이라는 뜻인데요. 어머. 그래서 기녀들의 이마에다가 너 같은 천민 따위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냐? 내가 너 때문에 나가서 너 잡아오느라고 내 쉬지도 못하잖아. 기녀들을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칼로 물론 마취도 없이요. 에다라는 글자를 새겨버립니다. 야, 진짜 와 추악한 네. 만행이네요. 진짜. 그래서 일본에 사실 예. 우리나라에 대한 37년간의 그 지배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악랄한 지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3.1절을 의미 있는 수업 함께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에서 3.1운동 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저희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일본의 만행이 굉장히 화가 나면서 동시에 어떤 조상님들의 3.1운동 정신에 감명을 받고요. 네. 이런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하루하루가 네.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리의 3.1운동을 도와준 또 외국인 분들도 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나라 이름으로는 스코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식 이름도 있습니다. 한자로 석호필이라는 이름인데요. 미드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이분의 이 석호필 이름은요. 조금 달라서 진짜로요? 정말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돌석자, 호랑이 같은 나는 용맹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돌필자. 그래서 이분이 이 당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요. 본인의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있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스코필드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닙니다. 아니 3.1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런. 그 프리즌 브레이크 그거 아니에요 그거? 프리즌 브레이크는 나오기도 전이죠. 1910년 3.1운동 때인데요. 근데 석호필 그 전에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역사 속에 조충현은 한 명이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지만. 자꾸 이러시면 제가 조충현 특집 만들어 갖고 옵니다. 나올까요? 고려 조충현, 조선 조충현 쭉 해가지고요. 분량이 있나요? 나오나요? 네. 근데 진짜로요? 석호필? 네, 맞습니다. 와. 자, 그래서 이분은요. 와, 그 당시 돋는다. 본인의 그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이름이 석호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 이분이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3.1운동을 도와주었느냐. 바로 이거겠죠. 자, 이 사람은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운동 거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 합니다라고 통보를 받고
또 협력을 우리 쪽에서 미리 요청했던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실제로 독립선언문의 사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백악관에 보내주는 역할,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 1일 오전에 또 파고다 공원에 가가지고 학생 시위가 있을 때 그걸 전부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본 헌병대나 경찰이 마구잡이로 진압을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그것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함부로 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모두 다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까지 전달되게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네. 그리고 사실은 자료도 안 남았겠네요. 이게 3.1운동 직후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이라는 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네네. 제암리교회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기독교 이 동네에 있는 신자들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네. 밖에서 아예 문을 못으로 박아버린 맞아요. 다음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네. 이때 한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면서 불길 속에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그 아이를 창밖으로 내밉니다. 이것도 일본은 아이를 쏘아서 죽여버리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만행의 현장을요. 나오네, 진짜. 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코필드가 네. 사진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암리 학살 현장을 모두 찍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네. 서방 세계에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 없었으면은 증거 없으니까 맞습니다. 나 안 했어. 네. 나 안 한 적 없어. 없으면이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더군다나 진짜. 이 서코필은요.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970년 4월 12일 대한민국당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 이분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네. 생전에 정이 들었던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도와주고 있던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을 맡아주십시오. 야.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업적, 이것을 이제 이분은 정말 인정을 받아서요. 예. 이런 묘비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창이 되어 계십니다. 진짜 감사한 분입니다. 네. 예, 야.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사실 근데 너무 여러분이 계신데요. 예. 자, 이 다음에 나올 사람은 이제 기자입니다. 바로 미국인이었던 엘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기자인데요. 이 사람은 좀 말씀하신 그 영화 같은 일 때문에 우리나라 3.1운동에 젖어들게 됩니다. 물론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3.1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거 당연한 이 사람의 일이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1919년 네. 바로 이 테일러의 아내였던 메리 테일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직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었고요. 고종 황제의 장례식 준비를 취재한 다음에 출산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온 거죠. 네.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겠죠. 네. 너무 귀여웠겠죠. 그렇죠. 이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침대포 밑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그 종이를 주워 듭니다. 네. 옆에 있던 간호사의 얼굴이 변하죠. 사실은 독립선언문인데 이 병원에도 독립선언문이 들어와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해서 들킬까 봐 이걸 어디에다가 숨길까 고민하다가 간호사 나름은 외국인의 병실이라면 들어오지 안 않을 건드리니까.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이것을 읽고 나서요. 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터지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특종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동생인 빌 테일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취재를 해서요. 3.1운동에 대한 전말을 결국 AP통신 일본 도쿄지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AP통신까지 모두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예. 이 보도 때문에 무려 6개월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오 마이 갓. 그래요? 네. 야, 그리고 이 사람도요, 사실은 이분도 예. 이 테일러도 제암리 학살 사건 당시에 계속, 이걸 해외에 알리고요. 네.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알렸죠. 지금의 조 아나운서님 이상으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요. 일본은 학살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투사로서의 역할로 사실 이렇게 옮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정말로 여러분 계신 거죠. 그렇군요. 사실 또 보면은 요즘도 보면은 자국의 침략을 반성하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있죠. 과거에 보면 우리 독립운동을 도운 일본 분들도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후세 다스지라는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 일본의 인권 변호사였던 후세 다스지는요, 1919년에 제1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했다. 이런 얘기 제가 지난주에 들려드렸죠. 네. 자, 이것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 이제 독립선언의 주역을 일본이 잡아들였겠죠. 그런데 이 조선 청년들의 변호를
이 후세 다스지라는 인권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의열단 단원으로 일본 황궁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이중교 투탄 의거를 일으켰던 그 김지섭 의사의 변호도 본인이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이 지진을 일으킨 거다. 일본인이 먹는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면서 네. 조선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일본군 계엄사령부와 경찰에 대해서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에 이 변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후세 변호사의 아들이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당시에 교토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을 반대하다가 치안유지법에 걸려서 그 셋째 아들이 교토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옥살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아들이라고 모두 뜻이 같진 않았겠죠. 첫째 아들이 평소 아버지의 인권 변호사 활동을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조선인을 위해서 아버지의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셋째도 결국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 반대하다 저렇게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후세 다스지 변호사가 정말 많이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는 전쟁을 반대하며 감옥에서 죽은 것이 나는 훨씬 더 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뭐 일본인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혹은 서양 사람이 도와줘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인류의 마음속에는 맞아. 누구나 다 보편적 윤리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 보편적 윤리를 가장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솔하게 인간답게 꺼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감동으로 남게 되지 원한이나 복수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겁니다. 네. 우리 갑자기 김복도 할머니도 생각나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있는데 이 3.1절 맞아서 한 번 더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그 의미를 한번 또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요. 3.1운동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잘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새로운 3월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